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최병욱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3년 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 달 전에 미리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서 그 사표 제출한 이유가 대선에 임박해서 선관위 상임위원을 바꿨을 때 그때 이제 또 중립성 시비가 일 수 있으니까 미리 사표를 내서 그걸 중립성 시비를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긍정적 의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표를 계속 반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근데 급기야 그게 이제 대통령이 선관위 상임위원 3년 마친 사람을 그 이후에는 사표를 반려해서 비상임위원으로 또 3년을 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선관위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관위가 그동안 중립성을 회복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조혜주라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거관리 업무거든요. 그럼 선거관리는 중립적으로 정말 여당과 야당의 치우침이 없이 해야 되는데 뭐 과거의 예를 봐도 완벽하게 중립일 수는 없겠죠. 중립이라는 게 개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논란은 벌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중앙선관위가 저 정도의 신뢰를 받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 그게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 무너진 이유가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니까 20일 날 중앙선관위에 실국장단, 그 다음에 과장단, 사무관단 이 사람들이 일동명의로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의 지도부, 시도 선관위에도 다 뭐 상임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퇴 촉구를 냈고요. 그래서 사퇴 촉구하는 글을 조혜주 선관위원 연가를 내고 그냥 집에 머무니까 집으로 가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해서 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조혜주 상임위원은 선관위 출신입니다. 원래가. 선관위 출신으로 그만두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후보 캠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선관위 출신인데 왜 이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선관위 출신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야당에 가까운 사람도 없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한번 세탁이 된 사람을 계속해서 중앙선관위에 중책으로 기용을 한다. 이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그런 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대략 한 2,9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전 직원이 대통령의 뜻에 항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대통령은 손들었다. 이런 것들이 레임덕이다. 이 레임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무리수를 두어서 선관위 사상 최초로 선관위 전 직원이 항명을 하는 사태를 불러들였으니까 이런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에 생겨서 올해가 59년째입니다. 선관위 59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장한테 낸 사퇴 촉구안이 이렇습니다. 상임위원님께 드리는 글 예은은 다 갖췄습니다. 아마 본인들의 선배라고 그래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간의 관례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올린다. 그간의 관례라는 게 3년 임기를 마쳤으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후배한테 길을 터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을 한 겁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장관급입니다. 대우는.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간의 관례인데 그 관례를 깨고 또 더 욕심을 부리다가 후배들로부터 이런 치욕을 당했다. 그 치욕이 스스로 불렀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글에 보면 계속 이렇습니다. 우연님은 우연에 부담 주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재임 중 우연회가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후배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다. 직원들은 우연님의 임기 만료가 지속되는 선거 부정 의혹과 편향적이라는 억지 비난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근데 이 기대를 조혜주 상임위원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거죠. 자, 제가 이 글을 왜 읽어드렸냐면 이 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해설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 안 올 텐데, 제가 선관위가 이렇게 무너진, 이미 선관위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문재인 대통령이죠.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걸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자기 캠프 출신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반발이 있을 거 뻔히 알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리법연구회 잘 아시지만 지금 그 당시 2017년 출범 당시에 대법원,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정말 소수였습니다. 뭐 100명 남짓 될까 말까, 100명이 넘는다 안 넘는다 뭐 이런 정도. 법관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정말 소수에 불과한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딱 대법원장으로, 그것도 기수 파괴해가면서 발탁하는 바람에 대법원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기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거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온 거죠. 뭐 불러왔는지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류를 교체하겠다. 그게 원래 이 사람들의 목표였으니까. 근데 주류가 아니고 변방이 들어와서 지금 주류 행세를 하는데 그 격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1차적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사람이라고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갖다 심어놓은 것, 여기부터 비롯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관위, 그러니까 이때 제가 보기엔 선관위 직원들이 이 문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야 됩니다. 선관위 선관위원들은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지명하는 3명,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여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지명 3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법원장도 결국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권 사람이 6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거기다가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 중에 한두 명은 또 여당 사람입니다. 어차피 야당은 어차피 야당 추천은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중앙선관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상임들은 가끔 의견만 내면 되지만 상임위원은 거기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관위 상임위원이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원을 자기 편을 딱 임명해 놓으면 어차피 여당 친여 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상임위원마저 여당을 임명하면 계속해서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관위한테 내 앞에 줄 서라 라는 지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선관위 의원들이 바로 이건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가 친여적이다, 친정부 쪽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 관리하는데 심각한 위험이 초래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바로 잡지 않았다. 여기다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원장도 우리 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중립적 위치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또는 선관위 직원들은 이런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이게 선관위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혜주라는 사람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 선관위 출신입니다. 선관위 출신으로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미 문 캠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중립성은 포기한 거니까. 어느 한쪽 편의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립성을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중립적인 위치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염치 없는 짓이다. 이런 염치 없는 짓을 지금 처음에 상임위원으로 취임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비상임위원으로 옮기면서 또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다. 두 번째,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도 조혜주 본인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중앙선관위의 직원, 사무총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020년 총선 전에 여권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총선 직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선거가 끝난 뒤에 여권의 압도적 승리의 제1원인이 재난지원금 살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직접 금품을 주거나, 줬을 땐 뭐 당연한 것이고, 준다는 약속만 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여권 후보가, 아니 정부가 직접 금품을 주겠다. 선거 직전에, 또는 그 약속을 하면 위법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무슨 애매한 부분이 있느냐. 정부가 이건 행정행위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아니 정부와 여당인데 정부가 결국 여당을 지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정확한 해석을 하면 뭐가 맞느냐. 관권선거죠. 관권선거입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는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 지난 뒤에, 뭐 석 달 가까이 지난 뒤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재난지원금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였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가 이때 경고를 했어야 된다. 정부 측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선거 뒤에 검토하라. 선관위 직원들 그때 뭐 했습니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중앙선관위의 권위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거요, 중앙선관위를 퇴직한 많은 과거 전직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다 똑같이 지적합니다. 그거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가는 곳마다 돈 주겠다고 난립니다. 최근에는 뭐 문화예술인한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겠다고 그러고요. 얼마 전 뭐 농업인 소득,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전국민 기본소득,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뭐 추경 지금 통과되자마자 또 35조 얘기를 또 합니다. 15조 추경 통과되니까 35조 이제 후보들 만나서 논의하자. 대선을 앞두고 도대체 돈을 어디에다가 몇 번을 뿌리려고 하느냐. 재원은 있느냐.
이런 걸 마구잡이로 지금 거의 헬리콥터식으로 뿌리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침묵하고 있느냐? 바로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총선 전 재난지원금 살포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침묵했던 부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선거 사상 악영향 내지는 선거법 위반에 침묵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 임무를, 자기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 번의 무너져 내리는 계기, 그걸 이제 넘기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조혜주 상임위원이 또 비상임 상임위원으로 3년을 더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들고 일어나서 결국 관철을 시켰는데, 뭐 이거마저도 없었던 것보다는 훨씬 낫고 중앙선관위가 그나마 살아있네라는 평가를 받겠죠,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미 두 번의 조혜주의 취임,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 약속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침묵했던 부분, 뭐 그 후에 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두 가지의 큰 계기 때 중앙선관위가 침묵한 것 때문에 지금 중앙선관위의 권위가 실추돼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조혜주 의원의 임기 연장, 뭐 일종의 이런 거를 이제 저지한 걸로 실추된 신뢰를 약간 회복은 할 수 있겠으나, 이 신뢰를 궁극적으로 과거의 수준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정말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게 정부의 일이든 야당의 일이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 대선부터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보여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혜주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선관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의 그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